오늘 시민 패널단에 모셨습니다. 우리 여기 교육 전문가들 계시지만 또 학부모도 교육 주체거든요. 이 교육 주체로서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교육 자치 또 학교 자체에 대한 생각이 어떤지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좀 의견을 주실 분? 예, 저는 경기 혁신교육 학부모 네트워크 파주 대표입니다. 원래 학교 자치에 관심이 많아서 아이 다니는 혁신학교에서 학부모 회장과 운영위원을 여러 번 지내봤습니다. 학교 자치가 행정 자치로만 국한되지 않고 교육과정의 자율성 그리고 학교 운영 전반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희 작은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혁신학교가 아닌 이제 일반 학교로 진학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는 혁신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다수의 일반 학교들 단위 학교의 학교 자치는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 교육과정의 자율성이라든가 민주성 그리고 다양성은 어떻게 보장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학교 자치가 이루어지려면 현재 법 제도 하에서는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모든 권한과 의무를 학교 구성원들이 고루 나누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기 시도교육관 협의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굉장히 어려운 문제네요. 네. 일단 학교장 권한을 어떻게 분산시킬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교육 공동체가 학교 운영 전반에 걸쳐서 의사결정에 참여하려는 욕구들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얘기했듯이 실제로 그분들이 참여할 때 참여 범위라든가 절차, 방법, 그분들이 어떤 권한이나 책임이 주어지느냐 이런 거는 또 지금 없어요. 어떤 법령에. 그래서 일부 이제 시도교육청에서는 학교자치 조례를 만들어서 좀 시행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 그 한계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육부하고 논의해서 이 부분이 실제로 입법이 어느 선까지 가능한지를 좀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교사의 자율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일단은 학교에서 선생님을 신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을 불완전한 존재 또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면 인상 효과가 그대로 아이들한테 미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선생님들의 자율성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성을 부여해 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법체들 내에서는 선생님들이 교육과정 운영인데 자율성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지금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학교 교육을 제어하는 법령 연구를 지금 했고요. 올 연말 정도면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저희가 추진단과 더불어서 같이 이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학부모님 얘기 중에 이제 단위 학교의 자율성, 그다음에 학교 주체들의 어떻게 보면 참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게 교육 자체의 중요한 의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교육 자치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와 관련된 논의를 또 결정을 잘하려면 교육 자치가 추구하는 본질적인 의미, 목적이 뭐냐 여기에 대한 좀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보통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부분들이 진전이 제도하고 문화하고 사람들의 어떤 의식 성장, 그러니까 정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좋은 리더들이나 좋은 구성원들의 성장 부분들이 보통 함께 가야 됩니다. 실제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어떻게 분산할 건가, 어떻게 제도적으로 만들 건가. 사실 이제 혁신학교 할 때 공모교장을 하거나 했던 가장 큰 이유가 그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오히려 대대적으로 학교장에게 좀 권한이임을 하고 그 다음에 학교가 위임받은 그 권한들이 구성원들과 함께 좋은 리더십으로 좀 형성하는 게 기본적인 이제 혁신학교 운영 부분인데 저는 이제 지금 시기에 정말 이렇게 좋은 리더들을 어떻게 확보할 건가 하는 문제들, 그리고 어떻게 교장 선생님이나 이제 학교를 운영하는
구성원들이 정말 어떻게 문화적으로 이 학교 민주주의를 좀 확산할 건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서 교육부가 정말 이렇게 학교 현장에 필요한 거고 또 그 각종의 이해관계의 갈등들이 모든 정책의 변화에는 또 다 있잖아요. 그런 장애들이 없다면 과감하게 해결을 해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진짜 현장에 한번 여쭤볼게요. 현장에 계시니까. 현장, 이게 교육자치 잘 되고 있어요? 결국은 교육자치의 목표라는 게 우리가 절차로서의 민주적인 것과 참여를 이야기하지만 그 참여와 민주주의를 통해서 가려고 하는 게 뭐냐? 보통 교육 단계에서 궁극적인 건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양질의 교육을 받는데 오히려 다양한 참여와 학교의 자율성이 역방향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는 거가 항상 고민인 거죠. 근데 지금 자치에 대한 논의들은 대부분 절차에 머물러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적인 측면에서 논의를 하다 보면 내가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교사의 소신도 예를 들면 수업과 교육과정 편성에서도 학부모의 얘기를 얻어야 되고 일종의 학생과도 합의를 해야 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학교 안에서 어떠한 수준의 결정들을 어떻게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보통 교육 단계에서의 학교 교육 자체에 대한 합의가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는 그냥 뭐 시수 교과 다 정해져 있고 그런 상황에서 그냥 민주적으로 운영해라라는 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선생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제 그 교육자치나 이제 학교자치의 기본적인 목표는 구성원들이 개혁의 주체고 변화의 주체로 만들어내는 게 이제 자체의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아까 제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가 국가교육과정 체제가 굉장히 획일적으로 되어 왔습니다. 오랫동안. 그렇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부터 해서 한 10개 과목 정도를 애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모든 이렇게 학교에서 모든 아이들이 그거를 이제 똑같은 공부를 하고 똑같이 시험을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국가교육과정 체제가 이렇게 굉장히 튼튼하게 짜여진 상태에서 교사들이 이제 교육과정을 좀 짜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국가교육과정 체제를 조금 좀 허물어뜨리고 학교교육과정이나 안 그러면 교사교육과정이나 아이들 스스로가 짜는 학생교육과정으로 좀 가게 하자. 그러면 이게 지금 여지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커져가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학교 구성원들의 어떤 민주적인 성숙도도 굉장히 좀 커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보니까 저희가 이제 교육자치가 현장에 정말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뭐 국가교육과정 문제도 그렇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문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교육자치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실현되고 있느냐에 대한 응답을 보면 그렇게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한번 보시죠.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학부모님들은 지금 70% 이상이 그렇죠. 별로 뭐 자치 실현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뭐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선생님들은 교사들도 어떤가요? 선생님들은? 교사들도 한 85% 어이구, 정도. 선생님들은 더더군다나 현장에 계시니까 예. 이게 지금 피부로 와닿지 더 않는 실감하죠. 거예요, 지금. 아, 그렇구나. 아니, 근데 사실 이 통계 조사를 지금 현직 선생님들한테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걸 한 건데 우리 선생님께서 지금 속해 있는 그 공동체 선생님들을 통해가지고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건데 이거 하시기 전에 혹시 예상은 하셨어요? 이런 예상 나올 거라고? 네,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어요. 그래요? 본인도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번 왜 그랬을지 한번 얘기 좀 들어주시죠. 네, 우선 저는 교육 과정이랑 교육 활동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육 과정의 자율성이라고 하면 교수평, 즉 교육 과정, 수업, 평가 측면의 전반적인 자율성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장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교사들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교사들의 입장에서 일이 줄어들기는커녕 교육 자치라는 이름으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교사들은 교육 자치를 잘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교육 활동의 측면으로는 요즘 사실 교사들이 제일 많이 받는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학부모 민원입니다. 그래서 교과서대로 수업을 안 하면 교육과정대로 안 따랐다 이런 민원도 좀 많은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이 자율성에 둔 교육 활동을 하기보다는 안정적으로 그냥 교과서대로만 수업을 하려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교육 활동 교사가 자율성에 기반을 둔 수업을 했을 때 그런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부터 교사를 어떻게 좀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법안도 좀 있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 교육자치 실현 여부에서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에 저도 일부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저희 이제 학교 자체적으로 그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사회 변화에 맞춰서 학교에 요구하고 있는 사업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학교도 그 필요성을 느껴서 그것을 이제 함께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실제로 교사들이 그걸 운영을 하다 보면 그 교육청이나 교육부의 예산을 받아서 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실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예산이 필요하니까요. 돈이 중요하군요. 네,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네.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어떤 지침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사실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지침이 까다로운 경우가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상황에 맞춰서 그 예산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저희 선생님들을 좀 믿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앞에 우리 학생들도 나와 있는데 혹시 뭐 지금 말씀하신 거 좀 어려운 말도 있고 좀 그렇긴 했지만 나름대로 어떤 의견이 있으면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쪽이 있죠. 아, 이쪽이에요? 아니 뭐 없어도 하면 되는데. 네, 네. 좋아요. 다시 한번. 네, 네. 인천 신영고등학교 학생 이시은입니다. 교육 자치는 궁극적으로 학교와 학생 그리고 교사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교육 자치를 통해서 교육부와 학교가 권한을 얻은 것처럼 학생 자치를 통해서 학교가 학생에게 허용해 줄 수 있는 권한의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을 한번 질문을 해보셨네요, 하셨는데 지금. 누가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학생회가 이제 그 자치 조직을 하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재량으로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사업비 재정 부분이 그렇죠. 하나가 있을 것 그것이 같고요. 돈이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 조직과 관련된 권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재정과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학교 운영위원이나 여기에 좀 가서 뭔가 건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근데 사실 이 그 상당히 많은 문제가 학교 내에 기본적으로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어떤 그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정도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그 제도적 테두리 내에서도 학생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안 그러면 학생회에서 공약한 부분들을 오히려 학교 운영위원회가 받아가지고 그 공약을 좀 제대로 좀 쓸 수 있게 그렇죠. 그렇게 배치하거나 그런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조사 결과 보면 교육 자치가 학교 단위에서 얼마만큼 잘 실현되느냐 에 관련해서는 그렇게 잘 실현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결과를 저희가 봤는데 이어진 질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교육 자치가 학교 단위에서 잘 실현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 자치를 위한 성공적인 교육 자치를 위한 조건이 뭐냐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설문조사 결과를 보기 전에 오늘 또 시민 패널들을 저희가 모셨으니까 여기 오신 시민 패널단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좀 확인하는 활동을 좀 해볼게요. 저희가 교육 자치를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조건이 뭐냐 한번 여기 참여해 주신 시민 패널단 분들 화이트보드에 번호를 한번 적어주시죠. 1, 2, 3, 4 중에 하나 고르면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궁금하네요. 궁금하죠? 한번 그럼 결과 한번 다 적으셨나요?
결과 적으셨으면 네, 도전 들어보시죠. 골든벨 하듯이 한번 예. 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볼까요? 1번이 압도적으로 압도적인데요. 많아요. 지금요. 네. 예. 다른 의견도 있긴 있지만 1번 지금 교육 자체에 대한 인식 제고 그러네요. 이게 지금 가장 필요하다라고 지금 우리 시민 패널단 분께서는 지금 말씀을 해주고 예. 계시거든요. 저희 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디 한번 보시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가장 어디? 필요한 게 교육자체 위한 조건. 인식 진짜 제고가 그러네. 필요하다. 이게 가장 선행돼야 한다. 그러네. 어떻게 보면 이제 인식이라고 하는 게 문화하고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전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문화 같은 것들이 제대로 정착이 돼야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네, 근데 저는 성공적일 수 그렇게 있다. 해석이 안 돼요. 그렇게 생각, 예, 어떻게 해석이 김영일 교수님. 되냐면 교육 자체 모른다는 거죠? 교육 자체를 모른다. 그렇죠. 아, 잘 모른다. 모르겠다. 네. 그런 고개를 의미로. 끄덕이시는데 예. 뭐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을 테지만 예, 예. 교육 자체가 우리의 학생, 학부모의 실생활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를 그렇게 일상적으로 체감하지 체감할 수 못했고 이런 질문이 나한테 어떤 반응을 말하자면 반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결정의 근거들이 약한 거예요. 난 그렇게 해석이 예, 돼요. 예. 이거는 앞에 설문하고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예, 예. 하고 여하튼 저것은 지방교육 자체에 대한 우리의 이해라고 하는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도가 낮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91년부터 작동을 했지만 학부모와 학생에게 다가가는 교육 행정은 되지 못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예, 그렇게 예. 정리합니다. 네. 김성근 실장님. 그 교육 자치에 대한 인식 부분들이 교육 자치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분들은 관료주의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 역사적으로 봐도 이제 교육 자치가 관료적 통제나 이제 국가주의에 대한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학교 내에 민주주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그 인식 부분에 대한 오히려 1번에 대한 부분은 도대체 어떤 문제들을 그 교육 자치에 대한 정의들을 내리면서 하는지 그게 아마 우리들 과제로 좀 예, 예. 다가올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인식 제고를 지금 굉장히 선호를 지금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건으로 어떻게 하면 이게 좀 일단 그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그 김정일 교수님의 해석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네. 어쨌든 그 교육 자체 인식 제고를 위해서 그럼 뭐를 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저희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는 크게 두 가지 관점에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홍보를 강화하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연수를 강화하는 건데요. 2018년부터 유관기관과 그 업무 협약을 맺어서 시도교육청의 이 교육자치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그다음에 학교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학교자치와 관련해서 맡고 있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좀 실시해 왔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교육자치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제고됐는지는 저희가 아직 확신할 수는 없지만 설문조사 결과로는 연수의 평가는 긍정적인 걸로 일단은 나왔어요. 그다음에 2019년도 금년도에 저희가 8월 달에 3일간에 걸쳐서 대한민국 교육자치 컨퍼런스 행사를 같이 했습니다. 교육부하고. 그다음에 저희 사무국 자체에서는 저희가 동영상을 제작해서 5편을 제작해서 EBS로 좀 송출했습니다. 송출했고 그다음에 카드뉴스를 좀 저희가 20편을 제작을 해서 우리 그 교육 공동체들에게 적극 지금 홍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말부터는 라디오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교육자치 캠페인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 교육자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의견들을 저희가 장시간 시간을 갖고 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돼가서 저희가 2부에서 더 많은 구체적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 말씀 듣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실장님부터. 예, 저는 지금 이제 교육 자치가 가는데 사실 처음 이제 직선제 교육감들 들어서고 난 다음 제일 먼저 이야기했던 게 이제 임파워먼트, 권한임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한 게 거버넌스입니다. 같이 함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법령을 정비하는 일이건 안 그러면 국가사무를 이제 교육청으로 임하는 일이건 안 그러면 새로운 정책들을 새로 만들어서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는 일이건 이게 그 교육청과 현장과 교육부가 같이 협업하는 구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건강한 거버넌스 체제가 좀 가고 거기에서 과감하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예, 좀 엉뚱한 얘기 같지만 이 부분에서도 기성세대들이 조금 대우각성하고 물갈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책임감 있게 이런 현실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제도 개편이면 제도 개편, 법령 개정이면 법령 개정, 거기에서 필요한 이런 것들을 이루려면 정말 사명감을 갖고 책임감 있고 그 책임을 못 지면 물러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달라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총괄적인 평점을 하자면 한 40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로 성공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이 문제에 관한 불행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지금이라도 각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역할을 정말 철저하게 처절하게 해낸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달라붙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조건이라고 말씀하셨군요. 어떤 개선 방안을 얘기할 때 이 정책 법과 제도가 먼저냐 문화가 먼저냐는 문화와 관행을 바꾸는 게 먼저냐는 제 개인적으로는 짜장면 짬뽕 중에 선택하는 것보다 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는 항상 같이 가게 돼 있는 거죠. 네. 어느 하나를 놔두고 어느 하나만 강조할 수는 없으니까요. 굉장히 압축 성장의 권위주의 정부를 겪어오면서 아까 김효민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성인 세대들이 학교 안에서 살아오면서 민주주의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효율성이었죠. 그냥 이겨야 된다, 경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분들이 민주주의를 가르칠 때 학생들하고 민주주의적인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가르치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두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는데 하나는 뭐냐면 권한을 주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희들은 아직은 준비가 안 돼 있어 라고 하면서 자꾸 유보하고 단계적으로 주겠다 하면서 자치를 유예시킨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치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자치적으로 뭔가 주어진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극복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육 자치와 분권은 그 실천 의지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인식 개선이라든지 그 역량 강화 이거 필요하죠.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패널께서도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그것이 참여에 대한 어떤 결정권 이런 것 등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고 설령 그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말씀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유초중등 교육 지방 분권에 관한 특별법을 지금 현재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시켜야 될 부분은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법이 통과가 되면 이게 기본법이 돼서 교육 자치에 관한 모든 법들이 개정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이게 이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결국은 정부 입법이 돼야 이게 힘을 발휘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2020년 상반기 안에 유초중등 교육 지방 분권에 관한 특별법이 정부 입법으로 국회 입법이 추진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지금 통계를 보니까 교육자치는 진짜 필요하다라고 생각들은 많이 하면서 교육자치가 피부로 와닿지 않는 이런 어떤 그 괴리 현상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또 우리 한 10년 이상 또 이거 했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나오면 안 되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번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제도들이 좀 완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교육자치는 보다 나은 교육의 미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본 원칙이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육자치가 그 본래의 취지에 맞게 학교 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과제들이 해결돼야 하고 2020년
무엇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인지 정말 심각하게 논의하고 해결하는 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이 자치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열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사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자율하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 자치가 학교 자치로 완성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교육자치 이후의 학교 변화를 긍정적으로 체감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교육 자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냥 참여를 증진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거든요.